반갑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입니다.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면 x의 값에 따라서 ax제곱의 값은 단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 하나, 오직 하나로 정해져야 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죠. 따라서 y는 ax제곱은 함수가 된다.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치수함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1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만약에 a가 1이 되면 y는 1의 x제곱이 되어서 y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화살표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을 때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x를 어디에 대응을 시키냐면 ax제곱에 대응을 시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함수 y는 10의 x제곱은 10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가 맞죠? 괄호 2번에 y는 x 10의 제곱, 지수함수가 아니죠. 그냥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10차 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를 함수로 나타내었을 때, 자, fx는 ax제곱 이렇게 나타냈을 때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n은 자연수 그리고 xy는 실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fx 곱하기 fy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x제곱 곱하기 ay제곱은 a의 x 더하기 y제곱하고 같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따라서 함수로 표현할 때 이거를 f 가로 열고 x 더하기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fx를 fy로 나누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x제곱을 ay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y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fx-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fn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nx제곱은 ax제곱의 n제곱이죠. 따라서 fx를 n제곱 한 식이 될 겁니다. 네 번째, f의 n분의 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n분의 x제곱은 정의에 의해서 n제곱근 a의 x제곱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제곱근 fx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의 마이너스 x제곱은 a의 x제곱분의 1이죠. 따라서 fx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여섯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를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지수함수 그래프가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가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f 2분의 a 더하기 b 이 값하고 2분의 fa 더하기 fb, 자, 이 두 값의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fa.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fb.
그리고 A와 B를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선분으로. 2분의 A 더하기 B는 선분 AB의 중점이죠. 따라서 여기 있겠죠. 2분의 A 더하기 B. 자, 2분의 A 더하기 B에 대응되는 값이 파란색 선분과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 이 지수함수 그래프와 또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까만색 그래프, 지수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이 교점에 대응되는 y값은 f 가로 열고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분과 만나는 이 교점에 대응되는 y값은 2분의 fa 더하기 fb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항상 좌변보다 우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 이런 성질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해서 실수 x의 값에 대응하는 y의 값을 구하여 표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xy 값의 순서상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분의 1, 0,1, 1,2 이 각각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이와 같은 점들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점들을 x의 값을 간격을 점점 더 작게 했을 때 이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성질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고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즉 증가함수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y의 값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x축은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의 점근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x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0이 되겠죠. 따라서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점근선은 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분의 1 x제곱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앞에서 그렸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2분의 1의 x제곱은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함수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어디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그렸던 이 그래프를 y축의 대칭 이동시키면 이와 같은 빨간색 그래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잠깐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 물론 밑은 0보다 크고 1은 되면 안 되겠죠. 자, 대칭했을 때 어떤 함수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칭했을 때 y축에 대칭시켰을 때 그 다음에 원점에 대칭시켰을 때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시켰을 때 자, 먼저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자 잠깐 정지해 놓고 한번 식을 적어 보겠습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원점에 대칭 이동시키면 x, y 부호가 둘 다 바뀌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x와 y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x는 a의 y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y는 로그 ax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놓은 12페이지 아래쪽 내용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일 때, 자, 그래프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 둘 다 똑같죠?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같습니다. 그죠? 두 번째, 치역도 같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죠.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세 번째, x1이 x2보다 작으면 a의 x1 제곱은 a의 x2 제곱보다 작게 되고, 자, 이쪽은 달라지겠죠. x1이 x2보다 작으면 a x1의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감소함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네 번째, 지나는 점 0,1을 지나고 그 다음에 1,a를 지납니다. 같습니다. 그죠? 다섯 번째, 1대1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대1 함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자, x가 0보다 클 때 a의 값이 커질수록 자,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 a의 값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a가 2라고 쳤을 때 a가 커지면 a가 3이 되면 y는 3의 x제곱은 1,3을 지나겠죠. 이 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a가 4가 되면은 1,4를 지나게 될 거고, 자, 대충 0,1을 지나면서 이 점들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디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x가 0보다 클 때 a의 값이 작을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x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함수 그래프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함수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되면 안 되겠죠. 자, 이때 이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는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똑같고, 공역은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치역은 원래 이 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n보다 큰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죠. 세 번째, 지나는 점
이 함수는 0,1을 지났는데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m,1 더하기 n을 지나겠죠. 점근선 원래는 y는 0이었는데 y는 n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자 옆에서도 예제 2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의 더하기 1, 이 함수 비교를 했을 때 점근선이 원래 y는 0이었는데 지금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의 점근선은 y는 1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 0,1을 지나는데 이 함수는 어디를 지나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2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0,1 지나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2 이 점을 지나는 걸로 이렇게 평행이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두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0,1을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4번 열린 문제라고 되어 있죠. 이 그래프의 함수를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앞에서 풀었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쪽으로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이 빨간색 이 함수식은 y는 2의 x-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 함수식은 y는 2의 마이너스 x-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하나 이해입니다. 뭐 밑을 2가 아니라 3이라고 두고 또 다양한 지수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최대값과 최소값 정의역이 정해졌을 때 그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증가함수가 되죠. 이때 정의역이 1부터 5까지라고 이렇게 쳤을 때 그때 최소값은 x1일 때 이 y값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5일 때 이 y값이 최대값이 될 겁니다. 증가함수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지금 이 함수는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수가 증가함수죠. 따라서 이 함수도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소값이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 7이 최대값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때 함수값 1이
최소값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5번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시킨 그래프고 이 함수가 감소함수입니다. 그대로 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함수도 감소함수가 될 거고 감소함수이니까 x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 x가 4일 때 최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3분의 1에 2를 집어넣어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2-4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x가 4일 때 3분의 1에 4-4 더하기 3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을 하면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니까 최소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